프로그램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이크 목소리 이 정도로 하고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노인 장기 요양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업무를 이해하셔야 돼요. 케어포라는 거는 업무를 이해를 기반으로 내가 프로그램 업무라는 건 어떤 게 있고 급여 업무라는 건 어떤 게 있다라는 업무를 이해를 바탕으로 전산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한 여기서 제가 말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기요양 평가 매뉴얼에 있어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하라는 거를 반드시 읽어보고 업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혹시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는 기간 어떻게 돼요?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쓰는 건 어떻게 돼요? 가산을 받잖아요. 거기에 기준 업무를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 나머지는 뭐, 급여 비용 산정 이거는 뭐 직원이라든가 업무 관리에 되지만 프로그램 기준은 장기형 평가 매뉴얼하고 맞춤형을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매뉴얼이죠. 예, 이걸 읽어보셔야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케어포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프로그램 급여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설급여 프로그램 업무 교육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케어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만들 때 케어포 마음대로 만드나요? 아니에요. 케어포 마음대로 만들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요? 매뉴얼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수급자가 어느 기관에 가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서비스가 플러스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거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케어업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가 매뉴얼이라든가 고시에 있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했다는 걸 기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죠? 가족이죠. 가족 보호자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최소 기준이죠. 반기별 1회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1년에 두 번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시 더 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족 프로그램은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신잔치 있죠? 생신잔치 매달 모아갖고 어르신 있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호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돼요.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라고. 참여 못하면 참여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뭐 해요? 명절 행사 있죠? 예.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행사는 요거는 좀 프로그램인데 조금 다르게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어르신한테 인지, 인지가 좋아지게끔 어떻게 돼요?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기관에 오셔갖고 밥 먹고 식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즐겁게 보내야 되잖아요.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기관 내에서 어르신하고 같이 놀아줘야죠. 네, 인지 프로그램도 하고 여가 프로그램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인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내냐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기관 입장에서 주 3회를 하면 돼요. 수급자 입장이 아니라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를 한다.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해요? 주라는 건 언제요? 우리가 달력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에 시작되는 주가 있죠. 한 달이 넘어가도 주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잠깐만요. 네. 그 주에 따라서 3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간 입장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가 프로그램 있죠. 여가 프로그램도 어떻게 돼요? 기간 입장에서 주 1회를 하면 돼요. 근데 뭐예요? 여가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나눠서 주 1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룹으로 나눠서 주 1회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주에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인지 프로그램도 주 3회 하고 여가 프로그램도 주 2회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인지 프로그램은 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룹을 별로야 돼요. 주 3회를 해야 되는데 인지 기능 평가 결과 땅에 분류해서 그룹별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룹을 할 때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는 신체 상태, 어르신의 다른 상태, 뭐 어르신이 휠체어를 했다, 뭐 누워 계다 이런 상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단지 뭐요? 인지 기능 평가, 인지 기능 평가가 뭐가 있어요? KMMS나 CIS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눠요? 뭐 예를 들면 치매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 치매가 있을 수 있고 정상이 있을 수 있죠. 최소한 세 그룹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세 그룹으로 나누셔야 돼요.
예. 그 이상으로 나누셔야 돼요. 아니면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건 뭐예요? 그룹을 분류한다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르신이 뭐 치매다, 치매 아니다. 두 개로 나누셔도 되고 세 개로 나누셔도 돼요. 두 개로 나누건 세 개로 나누건 상관없어요. 세 개로 나눠도 주 3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세 개로 나눴다 그러면 A, B, C 치매 의심, 정상 세 개로 나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에 한 주는 치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치매, 수요일 날은 치매 의심, 금요일 날은 정상. 이렇게 세 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주 3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 뭐요? 수급자는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거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럴싸하다고 맞다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또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가도 있어요. 여가도 프로그램에 따라 주 1회 그룹별로 주 1회 실시를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가도 나눠야 돼요. 여가는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체 상태라든가 어떤 상태로 나왔고 두 개 이상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가는 뭐 이렇게 나눠야겠죠.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뭐 토끼 그룹, 거북이 그룹 뭐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시고 그룹별로 나눴기 때문에 모든 수금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최소한 주 두 번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인지 프로그램이고 여가 프로그램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전혀 제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근거 자료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계약 의사한테 근거를 받으세요. 어떤 프로그램에도 못한다. 인지가 거의 콤마 상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뭐 인지 기능 평가를 어르신 개별로 누워 있어서 못한다는 건 없어요. 어르신이 침상에 누워 있으면은 최소한 유튜브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르신한테 인지 프로그램 뭐 이야기를 들려준다든가 우리 노래 있잖아요. 노래를 들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누워있는 사람도 어르신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돼요. 완전히 콤마 상태가 아니면 예,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완전히 뭐 아예 인지도 없고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프로그램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엇을 하셔야 되면 우리가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항상 평가할 때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했는지가 뭐예요? 프로그램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직원 누가 진행을 했고 그때 어떤 어르신이 참여를 했다. 이 참여자는 뭐예요? 그룹으로 나누겠죠. 토끼 그룹일 때는 토끼 어르신이 참여했고 거북이일 때는 거북이 어르신이 참여했고 이렇게 참여를 했고 내용은 뭐예요?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질문이 많이 오는 거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의 기준이 없어요. 5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케어퍼에서 제공하는 실버 체조를 5분, 10분 했다. 실버 체조 5분, 10분만 하시면 돼요. 더 많이 하면 어르신 쓰러집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은 기준은 없어요. 기간에서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케어포에는 프로그램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평가 기준에는 뭐예요?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특이사항에 케어포에 있는 특이사항은 미참여 시만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특이사항을 잘 쓴다는 게 좀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특이사항을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간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케어포에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주 3회가 기본이라는 거고요. 주 더 하셔도 돼요. 예, 지금 최소한의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게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이런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기관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정리를 할게요. 자, 프로그램 유형이 있으면은 일단 가족 지지도 있겠지만 제가 가족 지지는 뿌고요.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것부터 말하겠습니다. 아까 가족 지지는 뭐예요? 그룹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예, 가족 지지는 어떻게 해요? 생일 잔치는 그룹으로 안 나누잖아요. 생일 있으신 분 다 하는데 그룹으로 나눠야 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은 그룹을 확인할 필요 없어요. 예, 9명이니까 그룹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어르신 전체 모아놓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한 30명 된다. 그러면 나누셔요. 30명을 인지기능 하나로만 볼게요. 어르신이 30명이 있어요. 그럼 인지 상태를 평가했어요. 30명에 대해서 인지 상태 점수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30명에 대해서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20명이라 할 거예요. 자, 인지로 그룹을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5, 6, 9니까 20명이죠. 그럼 A 그룹으로 치매 의심으로 넣고 B 그룹으로 치매로 넣고 C 그룹으로 정상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수급자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모든 수급자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A, B, C라는 거 어떻게 해요? 주에 우리가 이렇게 A, B, C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 3회를 제공했죠?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룹으로 나눴죠? 모든 어르신은 그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 1회 이상 참여를 하죠. 이렇게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똑같은 원리로 마찬가지예요. 여가 활동이라는 거 있어요. 여가 활동은 어떻게 해요? 인지 평가랑 상관없어요. 신체 상태를 가지고 그룹으로 나눠야 돼요. 네. 그럼 어르신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A, B로 나눠도 되고 A, B, C로 나눠도 돼요. 만약에 A, B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에 제가 이제 여기다 쓴다 그러면 자, 고쳐볼게요. 잠시만요. 만약에 여가를 한다 그러면 A, B로 나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겠죠. 우리 기관에서 일정을 잡을 때 여가하고 A, 자, 이것도 고치고 여가하고 네, 이렇게 B, 네, B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네, 여가 프로그램을 충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관에서는 그룹으로 나눠서 주 1회 이상 한다. 그럼 두 번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룹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예. 만약에 또 내가 또 두 개로 그룹을 나눌 수도 있어요. A, B로 나눴을 때는 모든 수급자가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그룹을 나눌 때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그룹을 나눌 때 이 5명을 어떻게 해요? C그룹을 없애고 20명에 대해서 우리 정원이 20명이니까 11명을 이렇게 해서 A, B로만 했어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인지활동이 어떻게 돼요? 인지활동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걸 할게. 인지가 이렇게 돼야겠. 인지가 자 보세요. 인지 그리고 잠시만요. 인지 자 인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인지 인지 자 주 3회를 해야 되니까 A, B 여기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 입장에서는 주 3회를 하는 거죠. 자 A하고 B로 나눴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거죠. 그룹으로 A하고 B하고 그룹으로 제공하는 거죠. 모든 사급자는 어떻게 돼요? 1회 이상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네, B로 나눠도 돼요.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반드시 그 업무를 이해를 하시고 그걸 케어포에 적용하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룹으로 나눠서 어떻게 일정을 잡는지 이해를 하셨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드셔야 돼요. 케어포 기준을 말씀드리니까 그럼 케어포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때 이게 인지 여간지 내가 프로그램 정보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아까 기록할 때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명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프로그램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유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유형은 인지 기능이다, 여가다, 가족이다 이렇게 유형을 만드셔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만들고 뭐 유형에 따라서 인지 기능에도 저희 케어포 기능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가에 뭐 실버체주가 있을 수 있고 인지에 색칠하기가 있고 가족의 생신잔치가 있는데 뭐 여가에 실버체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가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노래교실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지에 색칠하기도 있지만 뭐 숫자 계산하기도 있을 수 있고 가족의 생신잔치도 있을 수 있고 명절 행사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저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체육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주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럼 음악이라는 내용으로 하나 있지. 그날 음악의 단소를 부른다. 다음 주는 뭐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음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체육이라는 카테고리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이거죠. 인지라는 그런 게 큰 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까 자, 요를 제가 이따 예를 들 텐데, 제가 여가라는 실버체조라는 거로 만들었어요. 유형을 만들고 실버체조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무슨 노래를 한다가 아니라 실버체제에 맞게끔 모든 걸 통틀어서 예시를 제가 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랑 내용을 하고요. 진행자가 이제 바뀌었어요. 명을 등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등록을 하시고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면 돼요. 어떻게? 아까 그룹에 나눈 것처럼 주간 일정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주간 일정을 가지고 매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간 일정을 가지고 다음 주도 다음 주도 다음 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일정이 바뀌었을 때만 그거를 조금 수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일정을 잡아놓고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자, 시간, 진행자명,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평가를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지면 인지 유형별로 하시면 돼요. 인지 유형이 한 기간별로 한 서너 개 있다 그러면 전체 유형을 보고 어떤 것이 우리가 했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반영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결과를 분기별로 하고 연에 1회씩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음악, 미술, 체육이라고 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요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든 게 뭐냐면요. 전국 노래자랑이요. 전국 노래자랑은 어떻게 해요? 유형이 오락 예능이죠. 요것처럼 유형이 뭐라면 우리 케어포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가게 되겠죠. 내용은 어떻게 돼요? 내용은 이게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아요. 프로그램 내용은 안 바뀐다고요. 기관에서 매일매일 제공하는데 단지 뭐가 바뀌어요? 그날에 어떤 노래를 불렀다.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라는 걸 쓸게요. 그럼 뭐예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를 들려주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 그럼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해요? 매번 똑같아요. 단지 뭐예요? 틀릴 때, 기록할 때 필요한 건 뭐야? 오늘은 뭐 나훈아의 무슨 노래를 배웠다. 네. 그러니까 나훈아의 무슨 노래라고 프로그램을 수십 개 만들지 말고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룹은 여기서 모든 연령이고 진행자는 송해. 예, 매주 일요일. 네, 잠시만요. 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프로그램을 무지 어렵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프로그램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룹을 만드는 거, 일정을 만드는 거, 대표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 프로그램을 잘 쓰는 데는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많아야 10개입니다. 물론 맞춤형 프로그램은 강사가 하는 거지만 기간에서 하는 거는 10개 이내. 요 문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시를 드릴게요. 자, 제가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게요. 어떻게 등록하냐면요. 저는요, 여가라고 해갖고 누구나 실버체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실버체조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기관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우리 케어포에 보면 있잖아요. 실버체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쓴 거예요. 프로그램 목표는 뭐예요? 예음악과 함께 체조를 따라하면서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을 증전시키고 왜 따라하니까 인지 활동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활동하고 여가 활동하고 프로그램을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여가 인지 활동은 머리를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실버 체조로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여가라고. 예, 이걸 인지라고 구분해도 돼요. 운동 따라한다니까 인지 활동을 주시고 어르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도록 한다. 하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뭐예요? 유튜브를 실버 체조를 통해 보여주고 진행자가 체조를 따르면 어르신을 유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체조 검색을 해서 어르신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고 하고 요 프로그램 내용이 다 똑같아요. 예, 이 프로그램 내용으로 매일매일 신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침에 어르신들하고 예를 들면 뭐 국민체조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하면 국민체조 똑같죠. 내용이. 매일매일 하죠. 똑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만들고 여가 그룹으로 나눠서 아까 제가 토끼 거북이 나고 주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르신 놀이마당 가갖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재생목에 있는 거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씩 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체조를 틀어주고 어르신들이 이제 뒤에 TV를 통해서 보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실버 체조를 자, 배웠다고 기록을 하시면 되는 어깨를 겁니다. 한번 그게 뭐냐면은 돌려주세요. 제가 말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자, 뭐가 돼요? 프로그램 내용은 하나예요. 맨날 똑같아요. 단지 보여주는 것만 틀릴 겁니다. 그럼 이 하나로 어떻게 돼요? 여가 하나가 끝나요. 이거를 여기다가 만약에 노래 제목을 써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버 체조라는 프로그램이 수십 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가 뭐가 있어요? 색칠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미술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무엇을 그릴 거니까라는 제목이 없어요. 그죠? 그냥 제가 전래동화를 감상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해상하는 활동하고 생산적인 창조학풍 작품을 따른 두뇌 자극 및 성취감 증진하고요. 뭐 색칠도 하는 미래 나눠드리고 진행자는 달빛 이야기 영상을 통해 TV를 보내준다. 이렇게 착 썼어요. 작품이 완성되면 어르신을 칭찬하고 작품을 준다.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케어포에서 뭐를 하냐면은 자, 케어포 프로그램 내에 보시면요. 프로그램 콘텐츠에 뭐가 있냐면 색칠하기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예? 유튜브로 보고 빌어 아버지가 내용은 틀리죠. 하루빨리 제공했던 그죠? 이 석방되기를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빌었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색칠하기 도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출력해서 색칠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케어포에 프로그램 콘텐츠에 보면은 예, 수십 가지가 있죠. 이 프로그램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단지 제공하는 것만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만든 거는 이 프로그램 갖고 여가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1년 내내 하실 수 있고 색칠하기 프로그램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만든 게 뭐예요? 대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자는 거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말고 대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라. 예. 왜? 평가 기준에 있는 게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있고 다 있으니까 요것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일정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까 일정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두 개의 프로그램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인지를 주 3회 한다 그랬죠. 제가 그룹으로 어떻게 나누면 치매 확정, 치매 의심 정상으로 나눴어요. 그럼 정상, 자, 보세요. 여기 인지라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지가 보이는 거죠. 왜? 내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케어포에 정보 등록할 때 인지라는 유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인지 하면은 평가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 딱 봤을 때, 인지가 주3회 하는구나, 됐죠? 그 다음에 그룹을 어떻게 나눴어요? 아까 제가 어르신을 그룹할 때 어떻게 해요? 정상, 치매, 의심, 치매 확정, 세 개로 나눴죠.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뭐 색칠하기니까 30분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아까 그 프로그램 내용이요. 똑같은 프로그램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기록할 때 작품 이름만 쓰세요. 달빛 이야기에 그 유튜브에 있는 영화 제목만 쓰세요. 예, 그렇게 쓰시면 매번 기록할 때 내가 뭘 만들었다면 달라지는 거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여가로 할게요. 여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토끼하고 거북이로 나눴어요. 그래서 신체 상태가 좋으신 분, 신체 상태가 나쁘신 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어떻게 돼요? 자, 주 2회 하라 그랬죠. 근데 그룹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토끼하고 거북이로 나눴어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실버 체조라는 걸 유형을 여가라고 했어요. 제가 정하면 돼요, 여가라고. 예. 왜 여가를 정했냐? 여가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노래를 듣고 즐겁게 어느신이 신체 활동을 하면서 따라하기 때문에 여가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20분 했어요. 20분도 많을 수가 있어요. 아마 실버 체조가 20분은 안 될 거예요. 이거 아마 10분으로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음악 감상이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 음악 감상을 또 제가 아까 실버 체조 이렇게 하고 음악 감상은 뭐예요? 어르신들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이제 케어포에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케어포에 보시면은 그 잠시만요. 네, 케어포에 뭐가 있냐면요. 그 노래 같은 거 있어요. 그 가요 무대 있죠. 가요 무대 이런 걸 틀어드리는 거예요. 가요 무대 인지니까 가요 무대 같은 걸 틀어드려도 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 감상이라는 건 제가 케어포 콘텐츠에 넣어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요 무대라든가 이런 걸 틀어서 들려드리면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거를 이해하시면 케어포에다가 효율적으로 등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록할 때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별지 26호 서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평가 매뉴얼에 보면요. 평가 업무에 보면요. 서식지가 없어요. 그렇죠? 프로그램 기록지에 대한 서식지는 없어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거. 단지 필수 사항이란 건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창조자명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 별지 서식을 기록하는 서식을 뭐로 했냐면요.
맞춤형 서비스에 있는 서식을 가지고 와서 했어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에 보면은 뭐 참여자, 현업, 뭐 장소, 뭐 준비물, 전반적인 평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 서식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평가에 있는 일자, 몇 월 며칠 몇 시 몇 시를 했고 진행자를 누가 했고 여기 시간도 들어갔고요. 프로그램 내용, 아까 여기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프로그램 내용만 들어오시면 돼요. 사실은 준비물도 필요 없고 전반적인 평가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외부 강사가 와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서식에 충실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필수사항에 있는 반응 및 특이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제가 뭐를 쓰라 그래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어르신이 참석을 못하면 그룹으로 나눴는데 주일에 참석하라 그랬죠. 참석 못하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낮잠을 주무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뭐 어떤 외출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프로그램 민참여 사유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하는 거고요. 이 운영 기록지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급여 기록지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요양, 첫 부분이 요양 쪽이 있고요. 급여 기록지에 간호가 있고 그 맨 밑에가 뭐가 있어요?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회복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어떤 걸 제공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체 기능이냐 인지 기능이냐 작업 치료냐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물론 작업 치료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통하고 작업 치료 어르신 발찜질을 해드렸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특이사항을 여기에 만약에 특이사항을 썼다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에 특이사항이 여기 반영이 돼요. 근데 저는 대부분 원장님들은 이 특이사항을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 케어하는데 필요 없어요. 평가에서도 따지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하고 단지 뭐예요? 이 급여 기록지가 뭐예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보호자한테 제공할 때 어떤 사항이 보이니까 보호자한테 잘 보여주는 기준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다 이해하셨죠? 제가 요거를 이해를 기반으로 케어포에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음,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 평가 기준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한다. 영화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공한다는 게 요건 평가 기준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필수 사항이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 내용, 횟수인데 이거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평가 기준인데 이거를 사실 케어포에 있어요. 케어포에 있는 걸 가지고 아울러서 설명을 하면 돼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프로그램 정보를 하고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한다 그러는데 혹시 별도의 계획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케어포에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프로그램 계획서라고 있고 그거를 만드시면 돼요. 인지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필수 사항만 포함되는데 사실 주야간 같은 것도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케어포에 보면 5-11 기준이 있거든요. 5-11 기준으로 그 평가를 받아서 전산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런 기준에 이제 프로그램에 명확한 어떤 서식이 없다 그러면은 필수 사항만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기관은 제가 그랬잖아요. 평가자마다 다른데 계획서를 달라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를 기반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운행을 한다. 그래서 케어프에 보면 5-11 프로그램 계획 리포트로 주야간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보시면요. 이렇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대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떻게 그게 구성해서 아니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게 노래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뭐야? 노래 자, 듣기, 뭐 그러면 유튜브로 해서 노래 교실 이 듣기 이런 내용을 거를 이렇게 다 하시면 쓰시고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필요한 자료가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있으니까 쓰시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필요하신 우리가 거는 여기서 다운치 할 케어포에 때는 검색해서 노래방의 하시면 안동역이 됩니다. 아니라 예를 들면 요거를, 보릿고개. 요런 것들이 있고요. 예. 자, 그럼 오늘 제가 한 거를 케어포에다 적용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케어포로 가겠습니다. 자, 케어포에 제가 말하는 업무를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프로그램 내용을 등록해 놓고 그 프로그램 내용으로 우리가 주간 계획을 짜고 그 주간 계획을 바탕으로 월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등록을 할 때
제가 뭐랬어요? 프로그램 유형 구분을 해야 돼요. 인지인지, 여간지, 가족지진지. 그쵸? 그리고 인지 기능에서도 기간에 따라서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 가족 참여라고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가족 참여는 생신잔치라는 게 있어요. 생신잔치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유형을 가족진지라고 했고, 구분 상세를 가족 참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신은 어르신들의 생일을 파악하여 생일 잔치를 실시한다.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더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요? 생신을 맞은 주인공을 아까하고 파티원 왕가를 쓰고 뭐 직원 봉사들이 축하 인사를 하고 생신 찬양하고 축하를 한다. 그리고 특별 간식을 마련하여 함께 나눠 먹는다. 뭐 여기다가 뭐 가족을 초대한다. 뭐 이런 수식 쓰시면 돼요. 음, 가족을 초대한다. 이렇게 하나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나만 하시고, 이거는 가족 지지니까 여기에는 필요 없어요. 뭐, 그냥, 뭐, 여가 정서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달 생신잔치는 이 프로그램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라는 거죠.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요걸 하나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족 참여에 또 뭐가 있어요? 연중 행사라는 게 있죠. 예, 이걸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프로그램 이름을 연중 행사라고 했어요. 연중 행사라고 뭐 연중행사라고 해서 가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가 기준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형은 가족, 여가, 인지라고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지지라고 하고 제가 가족 참여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어떻게 돼요? 기관에서 프로그램 유형 관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에 있는 인지, 여가, 가족 지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서 인지 기능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세부 사항은 더 등록을 하셔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평가 기준에 맞는 여가, 인지, 가족에 맞는 대표 프로그램을 등록한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많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 신체 활동이라고 제가 있어요. 그럼 노인 건강 체조라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아침에 아침에 우리가 그냥 기능 회복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어떻게 돼요? 유튜브에 그 제가 이제 아까 프로그램 콘텐츠에도 만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걸 여기다 만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뭐 국민체조 똑같은 걸 매일 한다. 이게 뭐 기능 회복 훈련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든 거예요. 다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이게 이해를 시키는 게 어려워요. 이해만 하면 프로그램처럼 쉽다고 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을, 정보를, 자, 신체 요청 만들고, 실버 체조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만들었죠? 스마트폰 TV, 어르신의 뭐, 관절구축을 예방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 질병이나 손상한다. 유튜브에 TV를 체조를 해본다. 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매달 만드시면 돼요. 노래교실도 어떻게 돼요? 어, 노래교실도 뭐 인사를 나누고 가수 이름을 하고 한다.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노래 제목을 쓰시면 어떻게 돼요? 수십 개를 만들어야 돼요. 프로그램을. 노래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록할 때 어떻게 돼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했다. 그 정도만 기록하시면 돼요. 자, 옛날 TV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가 활동에서 옛날 TV를 본다. 자, 노래 배우기, 미술 활동. 요걸 기준으로 제가 요 프로그램을 만든 게 뭐냐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콘텐츠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아까 여가 활동에 즐거운 노래라 그랬죠. 여가 활동에 어떻게 해요? 옛날 노래들 있잖아요. 가요 무대 이걸 듣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 이 여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TV를 틀어놓고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여가 활동을 하면 되고 실버 체조를 하면 되고 색칠하기 하면 되고요. 옛날을 해상한다. 옛날 TV를 보여준다. 예,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했지만 뭐 그 지역사회 참여는요. 어떤 걸 하시면 되면요. 체조대회 있죠. 그 노래대회 있죠. 노래대회 있죠. 어르신 노래대회인가? 우리가 체조대회가 있고 노래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뭐, 잠깐만요. 있습니다. 어떤, 요런 거에, 저 케어포에서 진행하는 거, 이런 거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실 줄 아시죠? 다 등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유형을 구분을 하라. 평가 기준에 있는 걸 꼭 있어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대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렇게 건강체조 같은 거는 체크될 게 뭐예요? 급여 기록지에 체크될 항목을 체크하라. 왜냐면 급여 기록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면은 급여 기록지를 보시면요. 아, 잠시만요. 출력만 볼게요. 여기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기능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신체 향상 프로그램 이름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했냐가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아까 말한 프로그램에서 체크하는 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체 동작, 기본 동작, 일상 동작. 아까 셋 중에 하나만 체크되면 여기가 체크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기록을 하실 때 프로그램 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이사항은 프로그램에 쓴 게 받아오는 겁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죠. 이거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을 등록했어요.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차린 거예요. 학원에 이제, 우리가 수학할 것도 수학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고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차렸는데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도 받고 고등학생도 받을 거예요. 중학생도 받고. 근데 중학생인데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고등학생인데 수학도 영어도 가르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학생들을 분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럼 어떤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그럼 이 학생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학생은 뭐 수학이면은 어떻게 돼요? 수학을 가르치려면 단순히 수학 능력 하나만 평가를 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수학 능력 한가 평가하듯이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인지기능. 인지기능 점수를 가지고 내가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룹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요. 그룹은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룹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룹으로 어르신을 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업무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그룹을 일일이 만드는 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거는 케어파의 기능이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어르신이 들어올 때마다 그룹으로 넣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룹으로 넣고 무슨 그룹으로 넣었죠. 어르신을 평가를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자,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그룹 관리가 있어요. 그럼 그룹을 만드실 때 내가 그룹 관리면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아까 뭐 했어요? 의심, 정상, 치매, 토끼, 거북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게 만드는 게 이 어르신이 어떤 거란 거 알 수 있죠. 영어로 만들지 마세요. A그룹, B그룹, C그룹. 도대체 A그룹이 뭐야? 네, 이름이 있게끔 만드세요. 뭐 전체도 만드시면 돼요. 전체 같은 거는 뭐예요? 생일 잔치 할 때는 전체 그룹이 들어와야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할 때, 어? 참석 못하는 그룹, 미참여 그룹. 네. 어르신이 참여가 불가능한 그룹, 한 그룹. 네. 이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분은 어떻게 참여가 못하는 그룹이니까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그건 제가 원리를 아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이름을 제가 어떻게 해요? 치매, 정삼, 의심, 뭐 활동, 뭐 토끼, 거북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우리가 가르칠 거 영어 인지 여가라는 걸 만들었고 학생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있으니까 일정을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어느 날은 인지를 하고 어느 날은 여가를 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어느 날은 뭐요? 가족 지지를 한다. 그럼 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일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정 관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주간 일정이에요. 주간 일정을 기본으로 어떻게 돼요? 월 일정을 하고 이게 1년 평생 간다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지관 같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예요. 서예 교실. 1년 동안 서예 교실을 해요. 프로그램은 내용이 뭐예요? 붓글 먹물과 해서 붓글씨를 배우고 그림을 그린다. 그 내용 하나로 일정을 잡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복지관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붓글씨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수채화를 그렸다. 붓글씨로. 오늘은 뭐 좋은 글을 썼다. 오늘은 속담을 썼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가 기준에 맞게끔 주 일정을 잡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되게 잡았어요? 자, 인지를 주 3회 잡았죠. 여가를 그룹으로 2개 잡았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지 주 3회, 60분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시간에 제약이 없다 그랬죠? 이것도 여가 활동 실버체조 60분 하면 이거 어르신 쓰러져요. 이거 고쳐야 돼요. 10시부터 10시 10분.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뭐 인지도 너무 길어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60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지만 너무 이렇게 뭐 엉터리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래 동안 듣기 아까 제가 한 거는 뭐 한 30분이니까 뭐 10시 30분. 뭐 시간에 제약이 없다 그랬죠? 3번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인지, 의심, 정상, 치매 3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모든 어르신이 3개의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 기관에서는 주 3회하고 어르신이 모든 A, B, C 그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주 1에 참여하는 조건을 충족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조건을 충족해요. 예.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외에 기능회복 훈련이라고 우리가 시설은 기능회복 훈련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그냥 뭐요? 국민체조 하듯이 간단한 그 숨쉬기 체조나 요걸 만든 거예요. 이것도 예, 같은 건데 노인공공체조인데 이것도 40분 못해요. 또 10분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고치세요. 예, 제가 만든 거라. 예. 제가 보여주려는 거는 어떻게 하려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끝나요. 예,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3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만든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자, 프로그램을 주별 계획을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괄 등록을 할 거예요. 그쵸?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일정을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일정대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가 기준에 맞는 인지를 주 3회 했고 그룹으로 나눴고 여가를 했다. 이렇게 일정을 잡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여기서 누르셔서 어떻게 돼요? 아,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에 이제 제가 이제 그룹을 여기가 좁구나. 잠시만요. 그룹을, 음,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룹에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뭐예요? 실버 체조라고 했죠? 제가 아까 뭐예요? 실버 체조죠. 유튜브에 있는 놀이마당에서 실버 체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르신이 이 그룹에 속한 명이 7명이니까 이 그룹에 속한 명을 참여 여부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특이사항은 참여 못하신 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끝나요. 그럼 프로그램 내용을 하는데 혹시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죠? 오늘은 실버 체조 차차차 노래에 맞춰서 노래에 맞추어 진행했다. 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신체 기능 훈련이고 뭐 기본 동작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다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아까 거기서 체크돼 있으면 됩니다. 이러고 어떻게 해요? 요걸 저장하면 여기 급여 기록지에 포함되는 거죠. 사진은 필수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서 저장을 하시면 진행자 선택하시고요. 예, 예. 이러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케어포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록을 했죠. 똑같아요. 제가 신체 활동, 여가 활동 했죠. 똑같아요. 다음 주도 실버 체조하죠. 이날.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거 해도 돼요. 여기다가. 근데 내용은 같지만 오늘은 실버 체조, 실버 체조, 뭐 부산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산항에 진행했다. 네. 이렇게 하고 체크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아무도 안 따져요. 뭐왜 이랬냐고 안 따져요. 실제 현실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가자도 왔을 때, 아, 인지를 주삼했구나, 그룹을 나눠놨구나, 여가를 했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작성하게 할 때 뭐를 말씀드렸냐면요. 잠깐만요. 이 서식이, 이 서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평가에 없는 거죠. 평가에는 이거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보시면 뭐요? 평가에 보면은 그게 없는 거죠. 평가에 없죠. 평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가 기준에 보면 요거만 있잖아요. 근데 이 서식을 제가 맞춤형 서식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 안 써셔도 돼요. 이걸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준비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평가에. 네. 그래서 평가에 있는 기준은 뭐예요? 일자, 시간,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만 있으면 돼요. 전반적인 평가는 안 쓰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서식을 하나로 한 게 뭐냐면 혹시 외부 강사를 들어와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또 서식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춤형을 하는 거는 외부 강사가 60분 이상 진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업무를 아시가. 그럴 때 여기다가 전반적인 평가를 쓰는 건데 맞춤형에도 이 전반적인 경우는 필수 항목이 아니에요. 맞춤형은 뭐예요? 자격 있는 외부 강사가 주 4회 월 16회만 하는 거 되고요. 아, 평가 기준은 없지만 서식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때는 서식을 충실하게 해서 작성한다는 건데 필수가 아니니까 요거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왜 써야 되는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가감하게 쓰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어떻게 해요? 매번 똑같은 프로그램 당연히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닌데 이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따 질문 시간이 있을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너무 쉬운데 프로그램을 이해 못하면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일정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 정보 관리하고 그룹을 만들고 일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시면 끝나요. 그렇죠? 쉽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기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외부 강사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외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정을 추가할 때가 있어요. 기본 일정이 있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생신잔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분기별로 한다 그랬죠? 아까 반기별로인가? 네, 평가 기준에 있죠. 제가 평가 기준에 떻게 돼 있습니까? 항상 이거 보시고 잠깐만요. 반기별이라 그랬죠. 그럼 요번 반기 3월 달이니까 3월 안에 내가 가족 지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 추가하면 돼요. 3월이니까 3월 1일까지 여기네요. 그죠? 일정 추가, 요번 달에 여기다 하죠. 여기다. 일정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가족지지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신잔치를 요걸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해서 생신잔치를 11시부터 12시까지 생신잔치 끝나 점심 먹겠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그룹은 어떻게 해요? 생신잔치는 어떻게 해요? 전체겠죠.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를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신잔치라고 이렇게 가족이라고 한 거죠. 네. 프로그램명은 승재.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르신의 생신잔치를 생일을 맞은 주인공하고 가족을 초대한다.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어르신의 참석자 쓰시면 돼요. 전체 참석하셔도 되고 이거는 그룹이 아니니까 전체니까 생신잔치 할 때 어르신들 들어와서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돼요?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여가정서 프로그램하고 생신잔치라는 걸 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족 지지를 반기별로 한 겁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가족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에 맞는 인지, 여가, 가족 지지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해요? 공단이나 장기화 기관을 하는 시설한테 하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걸 하시고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더 하시는 거는 어르신에 맞게끔 서비스로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그룹으로 나누는 거와 일정을 잡는 거와 대표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진행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예요? 아까 이제 맞춤형 강성을 갖다 드는 외부 강사가 이제 한 게 있으면 외부 강사가 기록한 게 있으면 여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이제 누가 했는지 맞춤형을 한 거는 맞춤형 기준대로 했는지 보이는 거고요.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죠. 예, 진행자가 자원봉사자일 때는 제공자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이 원리만 알면요. 나머지는 쉬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족지지라고 있잖아요. 가족지지가 가족이라고 하면은 요로 따로 분류가 돼서 보여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찾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족지지라고 가족이라고 한 유형을 여기다 해서 반기별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케어포라는 건 업무를 이해하고 그 업무에 맞게끔 돌아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케어포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가족 지지 한계 상반기, 하반기라고 평가 기준 다 끝났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평가 때인데 제가 평가 전에 얘기할 텐데 대부분 주야가는 이 프로그램 평가 계획 리포트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 아까 평가 기준에도 제가 이 기준 때문에 뭐냐면 여기 뭐라 했어요? 음.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있어요. 계획별로. 예,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 예. 그 계획에 대한 이제 평가 항목이 있어서 요걸 가지고 5-10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평가자들이 케어폴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을 일정을 잡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 그럼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수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눠져 있죠. 프로그램 정보는 프로그램 내용은 여기 있고 진행자는 프로그램 할 때 여기 등록되어 있고 그죠? 누가 할 건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일정은 여기 다 있고 그래서 기록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뭐냐면요. 프로그램 평가라고 이게 있잖아요. 분기별로 있어요. 분기별로 있으면 이렇게 프로그램 인지 기능이라고 보면요. 인지 기능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여기 쭉 나오죠. 요 각각이 아니라 만들기가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노래를 잘 부르시는 게 어디를 많고 하는데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셔갖고 어떻게 해요? 트로트 노래 프로그램을 많이 틀어드렸다. 이렇게 썼잖아요. 반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날짜 시점에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일지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램 일지를 작성할 때 노래교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노래교실. 노래북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트로트로 요번에는 뭐요? 여기다가
이거 반영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반영한 거. 이거 트로트 노래, 뭐죠? 지금 트로트 노래, 제가, 트로트 노래 차차차, 이런 거를 트로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평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어떻게 돼요? 트로트 노래를 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반영할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평가, 의견, 수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보다도 제 업무를 제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하는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무를 이해하면은 응용을 해서 많은 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뭐가 중요하냐? 제가 드린 말을 잘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 그게 모르면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프로그램이 한 기간에 100개, 200개 돼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쵸. 전반적인 평가는 저거죠. 아까 모니터링만 받는 거 되고요. 네. 제가 간단하면 인재 신치 그룹은 개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네, 네. 아니, 근데 저기 인지는 어떻게 돼요? 인지는 저거 CISD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인지 그룹을 나눌 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인지는 평가 기준으로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체를 볼 게 없어. 이게 인지를 했을 때는 점수대로 잘라야 돼요. 정확하게 인지. 이거 평가 이거로 점수 많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체 기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원에서 수학 시험을 볼 때는 너 영어 잘하니까 수학 상급반이 아니에요. 수학 성적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지도 인지 성적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너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니까 수학은 그룹으로 올려줄게 이러면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누워 계신 분도 어떻게 돼요?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제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스마트폰 가지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면 돼요. 노래도 틀어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콤마 상태는 저거를 받으시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